한 주 동안 이슈의 중심에 섰던 수많은 말말말 한자리에 모아서 정리해봅니다. 금주의 말말말 시사인 김동인 기자 그리고 미디어인권연구소 뭉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주의 말말말도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과 의견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아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인 기자가 준비한 말부터 들어볼까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문자 메시지 하나가 종일 화제였습니다. 아, 또 문자 메시지요? 네. 네. 그런데 이 문자 메시지에는 무식한 소리라는 단어까지도 포함이 돼 있었어요. 네. 이 관련 내용을 오디오로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감사원 서면 조사 관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 요구하면서 논란이 막 뜨거워졌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됐었고 마침 오늘 터졌던 한 사건 때문에 이러한 예상은 더욱더 커지게 됐습니다. 우선 이 배경 전개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9월 28일에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 응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로 서면조사를 위한 질문지를 받아서 거기에 이 답변을 달라는 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이 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감사에 착수를 했잖아요. 이 오는 14일 정도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겠다라는 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아예 타깃으로 하고 있는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크게 지금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령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온갖 국가 사정기관들이 충성 경쟁하듯이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결국에는 감사원이 지금은 이제 실익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포기를 했고 대신에 중간 감사 결과 발표 때 이 조사 필요성,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언급해 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1차적으로는 사태가 진정이 되는가 싶었는데 이 와중에 오늘 국정감사를 앞두고 새로운 사건이 터진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문자 사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자 메시지 주인공, 보내는 이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고요. 문자를 받는 사람이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입니다. 언론 대응과 관련해서 그 유병호 사무총장이 이관섭 수석에게 보내는 문자가 카메라에 잡힌 거예요. 그런데 뉴스원 카메라에 이 장면이 잡혀서 종일 논란이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 메시지만 봤을 땐 굉장히 강경해 보이는데 중요한 건 이 두 사람이 메시지를 주고 받아야 하는가입니다. 두 사람의 지위와 입장이 조금 뭔가 의아하게 만드는 그런 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사원은 그동안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지키고 있다라는 것이 현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도어 스태핑에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언급을 한 상황이었는데 어째서 그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 이 국정기획 수석 비서관이면 사실 그 옛날로 따지면은 정책실에 가깝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 인사, 대통령실 핵심 인사한테 마치 보고하듯이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고 이 사실 자체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좀 더 봐야 될 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게 된 배경입니다. 왜죠? 이게 무식한 소리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절차적인 하자가 있고 위법성도 있다라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론 보고 어떤 내용인지를 조금 살펴보자면요.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 일면에 실린 내용인데요. 한마디로 위법성 논란이 있다. 핵심은 감사위원 회의에서 보통 주요 감사 계획을 사전에 이제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시작한 날짜는 6월 17일이거든요. 6월
6월 17일 이전에 감사위원회는 총 6번 열립니다. 네. 그런데 이 6번 감사위원회 중에서 서해 사건은 논의가 안 됐었다라는 보도가 나온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애초에 그 감사원법상 위법 사유가 좀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건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라는 의미였던 것이죠. 아하. 이 그 논란이 지금 커지고 있다 보니까 네. 감사원법상 그 위법 사실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지금 감사원 차원에서 하고 있다. 아하. 안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 대응할 준비 그리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게 위법성이 없다라고 대응할 것인지 네. 이런 내용들을 감사원 내부에서도 TF를 꾸려서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도 이 보도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봉우 연구원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이게 보니까 그 감사원에서 일종의 해명 같은 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나왔는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한겨레 보도한테 무식한 소리라고 좀 격한 말을 한 건데 예. 감사원의 입장은 이게 상시 공직 감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실제로 감사원의 그 직무 중에 중요한 게 사실 예산에 대해서 감시하는 것이랑 그렇죠. 상시적으로 개별 공무원들의 비위를 감시하는 직무 감찰. 공직 감찰, 직무 감찰인데 그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명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게 개별 공무원들의 비위 사항이냐 지금 대표적인 전 정권을 향한 사정인데 그러게요. 지금 사실 개별 공무원이 아니라 뭐 전 정권의 유명한 사람들 사실 다 조사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네. 그 오늘 저녁에 이제 조금 전에 추가 보도된 내용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 14일에 중간 발표를 강행할 것이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 감사원에서 어떤 감사를 하고 나서 그 감사 내용이 제대로 됐는지를 보통 감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의결을 하기도 전에 예. 우리가 지금 조사했는데요. 이러이렇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했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중간 이 조사 결과 발표가 7년 만에 열리는 거라고 합니다. 어허. 그 전에 그럼 뭐가 있었나 봤더니 2014년에 세월호 참사 대응 실태 발표 네. 그리고 2015년에 해외 자원 개발 사업 성과 분석 등 예. 이 부분 발표가 이제 2015년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그동안은 어지간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네, 얘기네요. 감사 다 끝내고 네. 의결까지 다 마치고 발표를 하는데 예. 이 절차 없이 발표를 한다. 이 내용도 조금 전에 보도가 됐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뭐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은 감사위원회 패싱이라는 감사원법 위반이 있느냐 여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당연히 이런 지적, 비판, 설사 감사원 해명이 맞다 하더라도 네.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무식한 소리라고 하는 것도 또 다른 이게 또 한 마이크 사태와 그렇죠. 유사한 것 같고요. 세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아니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한테 보고하듯이 이 얘기를 주고받는다. 네. 아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지금 문자 보내주시고 계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는데요. 마인드플로우팅님께서 이러면 감사원은 누가 감사하나요? 근본적인 질문 주셨고 8791 하나님 윤석열 대통령 결국 거짓말한 건가요? 해명하셔야 할 듯해요. 해명을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것도 하실까 모르겠고 거꾸로님은요. 결국 이번 감사가 윤 대통령이 다 기획하고 결정한 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런 의심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야당이 지금 특히나 반발을 크게 하고 있는데 네. 이 반발을 크게 하는 내용도 지금 이 청취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대통령실 해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단순히 그 기사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야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대통령 비서실과 감사원이 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감사를 시도했고 아직도 모의 중이라는 방증이다라고 이 문자 사건에 대해서 평을 했습니다. 네. 또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감사가 지금 대통령실 지시에 의해서 치밀하게 계획된 정치감사임을 보여준다. 아하. 이렇게 논평을 했고요. 네. 야당에서는 어쨌든 그 최재 감사원장 그리고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직무감찰까지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글쎄요 이봉우 연구원께 이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네. 진실 규명해야 하고 네. 또 잘못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도 지휘 공화 막론하고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든 감사든 절차는 제대로 지켜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 네. 과거에 전직 대통령 다 했다라는 감사원의 해명. 이번에도 그럼 그와 유사한 형태의 절차가 제대로 밟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지금 상시적인 공직 감찰이라는 이 감사원의 일관적인 입장하고 또 연결된 내용인데 네. 이게 자꾸 이번에 이어지고 있는 사정 정국을 보면 전 정부의 좀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 뭔가 불법을 프레임으로 씌우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도가 있다 사전적인. 그렇죠. 이 소해 공무원 피살도 네. 사실 2020년 9월 23일에 청와대에서 긴급 회의를 한 다음에 네. 거기서 뭔가 월북으로 이렇게 바꾼 거 아니냐. 그래서 지침을 내린 거 아니냐. 요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감청 정부에서 월북이 이렇게 언급이 되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물론 불법 사항을 있는지 봐야겠지만 그때 당시 정부가 그런 것은 일종의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죠. 북한과의 네. 관계를 고려하기도 했을 것이고 네. 또는 월북 의도가 있다면은 이걸 또 무조건 우리가 또 강하게 나갈 수 없다. 이런 판단을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텐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정무적으로 예. 그것을 불법이라고 감사원이 지금 이렇게 사정정국 앞장서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이겁니다. 검찰은 재판을 붙여야 돼요. 네. 그러자면 일단 기소를 결정하고 기소의 이유를 대는 이제 공소장을 이제 쓰게 되겠죠.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론은 어쨌든 재판의 어떤 판결 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감사원 같은 경우는 감사 결과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이 수사기관, 사정기관 이후의 단계가 사실은 없어요. 없죠. 네, 외부에서 그걸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라는 것을 나중에 뭐 판결을 보니 이랬더라라는 식으로 되짚어 볼 수 있는 어떤 단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국회에서는 점검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충분히 감사원에 대한 어떤 감사원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하냐라고 아까 청취자분이 네네. 질문하셨는데 예. 국정감사를 하게 합니다. 국정감사. 국회밖에 없다. 네, 그리고 지금 마침 국정감사 기간이라서 네. 이 사안은 지금 이번 국감의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사망하신 공무원의 유가족분들이 느끼시는 어떤 안타까움과 분노 이 부분은 네. 분명히 현 정권 전 정권을 떠나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끌어안아 드리고 필요하다면 사과도 해드리고 또 뭐 한을 풀어드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잘 좀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말로 넘어가 보죠. 이봉우 연구원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이게 중국 진나라 말에 초안지로 유명한 항우가 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었던 작년 6월 첫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네. 오늘 이와 비슷한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윤 대통령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다. 이렇게 SNS에 썼거든요. 네. 그래서 화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인지 MBC 아나운서 대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항우가 왜 실패했나? 사마천의 간단명료한 진단이 가슴을 때립니다. 나 때문에 이긴 거야.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1시간이면 혼자서 59분을 얘기합니다. 깨알 지식을 자랑합니다. 다른 사람 조언 듣지 않습니다. 원로들 말에도 나를 가르치려 드냐며 화부터 냅니다. 옛일로부터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습니까? 5년 졸망 기국, 5년 만에 쫄딱 망했습니다. 우연찮은 5라는 숫자가 한 번 더 가슴을 때립니다. 누군가의 얼굴이 바로 떠오릅니다. 큰일입니다. 네, 이 글을 쓴 이동훈 전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캠프 대변인이었죠? 그렇습니다. 짧지만 이제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했다고 할 수 있는데 네. 방금 쓴 글에서 좀 특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거론은 안 했습니다만 네. 암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이동훈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대변인으로 작년 6월에 임명이 됐는데 10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 10일간이 굉장히 다사다난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논란, 문제점이 이때 약간 기시감이 드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네. 일단 현직 언론인이 바로 정치권으로 대변인으로 갔다는 점에서 직업윤리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네. 또 가자마자 이분이 그 기자들 단톡방을 만들어가지고 보통 대변인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네. 단톡방 만들어서 간사까지 임명했어요. 아, 맞아. 네. 기억납니다. 그리고 네네. 후배라고 불렀습니다. 네네. 대변인이. 예. 그래서 굉장히 권위주의적이다, 일방적이다 이런 비판 나왔었고요. 예.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원 정치가 논란이 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후보가 기자들 질문을 잘 안 받았어요. 답변을 잘 안 해줘서 네. 대변인들이 대신 말해주는데 그것도 전화를 잘 안 받는 겁니다. 대변인들이. 네. 그래서 일단 보도를 내면은 나중에 대변인들이 이제 항의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것도 기자들이 좀 불만이 있었다고 그러고요. 아, 결정적으로
앞으로는 메시 존선인데 작년 6월 18일에 국민의힘 입당할 것처럼 이동훈 대변인이 얘기를 했는데 2시간 뒤에 바로 번복했어야 됐거든요. 이제 그런 책임도 있고 또 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가 엮여가지고 10일 만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이 글에 뭐 상당히 좀 그 10일간의 다사다난했던 일들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동훈 전 대변인,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죠. 이분이 쓴 글의 핵심은 대통령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최근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참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그 패널도 출연하신 분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요. 이번에 MBC 그리고 저 비속어 논란에서도 네. 대응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소통이 잘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비슷한 상황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지금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식화했죠. 예. 근데 사실 7월 24일에 김현숙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죠. 천천히 하겠다 그랬는데 네. 그 다음 날 대통령 업무 보고를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조속히 폐지안을 마련해오라. 네. 라고 갑자기 지시를 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예. 교육부 같은 경우에도 취학 연령 하향 조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원래 계획에 없던 일입니다. 네. 7월 29일에 당시 박순애 장관이 업무 보고 들어갔더니 이제 대통령이 내 지난달에 지역아동센터 가봤더니 예. 참 열악하더라. 빨리 학교 보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라. 아하. 이래서 갑자기 추진되다가 파문이 커서 결국은 취소가 됐죠. 네.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또 민주당 김원희 의원에 따르면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집에 가서 안아바다가 뭐냐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세종시였죠? 그렇습니다. 네. 세종시 네. 어린이집이었는데 또 2살 안 된 아이들도 오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그 행사를 위해서 보고한 문건 안에 아나바다의 의미와 이게 아나바다 체험학습이라는 사실과 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이 이 서비스를 받는 그 어린이집이라는 게 다 명기가 돼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됐거나 자료로 드렸는데 읽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그러게요.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이 소통 부재, 소통 부족의 문제, 그리고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국민과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의 원인이 결국은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야기한 후보 시절에 이미 그런 문제가 드러났다 이거 아닙니까? 김동 기자님은 그 이동훈 대변인 시절부터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그 시간 이후에 너무 많은 사건이 있어서 좀 좀 아련한 이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어쨌든 지칭을 직접 하진 않았어요. 윤석열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이렇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작은 공벌이라고 하죠. 스스로 공을 자랑하고라는 한자를 쓰면서 이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캐릭터에 대해서 그 주변을 벗어난 사람들이 조금씩 이 얘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보통 취재할 때도 예전에 어느 자리에 계셨던 분을 찾아가서 예전에 어땠습니까? 라는 식으로 저희도 많이 물어보고요. 네. 그런데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 하는 말과는요. 왜냐하면 능력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인사의 어떤 핵심이다. 라고 얘기했으나 실제로 어떤 그 능력 있는 분들의 그 의견 청취가 안 되는 구조라면 우리가 사실 그 대통령이나 한 사람 캐릭터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국정 운영의 시스템의 문제이지 않느냐라고 문제 지적은 할 수 있겠죠. 네. 시스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게요. 자, 문제는 그렇다면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될 텐데요. 정권 초기인데 또 변화의 조짐은 좀 보이나요? 글쎄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인데요. 사실 지금 오히려 소통이 조금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했던 소통과는 좀 멀어지는 것 아니냐. 오히려 이런 걱정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있었던 그 강릉 지역에서의 현무2 탄도미사일의 낙탄 그 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전에 주민들에게 훈련에 대한 고지도 없었고 사고가 터졌을 때도 어떤 고지가 없었고 재난 문자라든가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엠바고 요청부터 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8시간이나 있다가 해명이 나와가지고 이게 정보가 통제가 가능한 게 아닌데 왜 엠바고를 거느냐. 이미 주민들은 놀라가지고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도 있고요. 또 도어 스태핑 같은 경우에도 8월부터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질문을 한두 개만 받고 끝내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뭐 예를 들어서 비서고 파문이나 김건희 여사 의혹 같은 경우는 또 대답을 잘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가면은 지금 이동훈 전 대변인이 이번에 SNS에 쓴 것처럼 좀 내부에서 계속해서 좀 뭔가 불만이나 문제제기가 터져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쉽습니다.
글쎄요, 이런 대통령 같은 나라 전체를 책임지는 지위에 올라가신다는 거는 어떠한 쓴소리도 듣겠다, 어떤 질문도 답변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그런 모습이 아니신 것 같아서 김동희 기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이런 과거에도 늘 이런 문제가 있긴 있었지만 정도상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네. 가령 뭐 과거 청와대의 어떤 메시지 나오는 방식이라든가 이런 예. 것들 봤을 때 아무래도 좀 아쉽다라는 부분들은 좀 강하게 들긴 하죠.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가 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네, 시사인 김동인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클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